고양이와 에너지. 어떤 고양이는 위로하러 오지 않는다. 조금 다른 형태로 고양이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다. 아픈 고양이와 연결되거나 키우던 고양이가 아파지는 경우이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이 아이를 도와준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가끔은 반대인 경우가 있다. 그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덕분에 내가 하루를 살아낸 경우이다. 아픈 고양이는 보통 이런 시기에 들어온다. 삶이 잠시 멈춰 있을 때이거나 무언가를 끝냈지만 다음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을 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슬픔이 아니라 공백이다. 감정은 있지만 움직일 이유가 없고, 시간은 있지만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고, 하루는 계속되지만 그 하루와 연결되지 않는 상태. 아픈 고양이는 이 시기에 들어온다. 연결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에서 시작된다. 처음부터 특별한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불쌍해서일 수도 있고, 우연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 맞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키우던 아이가 아파지기도 한다. 아픈 고양이와 함께 살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약을 먹여야 하고, 병원을 가야 하고,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하루의 리듬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하루와 연결된다. 신기하게도 이 시기의 사람은 자기 삶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기분이 어떻든, 의욕이 없든, 의미가 느껴지지 않든 상관없이 움직인다. 내가 멈추면 이 존재의 하루도 멈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기 전에 삶의 리듬을 되찾는다. 아픈 고양이는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고양이가 위로를 준다고 말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아픈 고양이는 조금 다르다. 이 아이는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는다. 힘내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대신 사람을 돌보는 사람, 연결하는 사람, 하루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 고양이는 회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은 깨닫게 된다.
내가 이 아이를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아이 덕분에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제서야 이 연결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아픈 고양이는 멈춰 있던 사람을 다시 하루와 연결시킨다. 시간과 연결하고, 리듬과 연결하고, 삶의 지속과 연결한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아픈 고양이는 삶이 멈추지 않도록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이다.